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의료 장비 쪽 기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승을 해왔고, 올 하반기에는 제가 다시 돌아가지고 글로벌 라이센스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임상과 관련돼 있거나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바닷가에 누워 있었던 바이오텍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그림을 좀 갖춰가는 회사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오늘도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이사님이 원래 바이오에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바이오 말씀을 이렇게 많이는 안 하셨고, 그죠? 또 이제 환경 자체가 바이오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뭔가 좀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같습니다.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바이오를 종목을 몇 개 픽해가지고 지금 네. 3년째 지금 가져가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계속 가지고 계시고. 네네. 예. 계속해가지고 예. 바이오는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고, 네. 다른 채널들 뭐 경제방송이나 네. 이런 쪽에서는 바이오 얘기를 지난달 아마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바이오 얘기한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2차전지만 가는데. 근데 이제 일단 섹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오 투자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바이오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숫자가 나오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렇죠. 숫자라도 좀 찍히지만 이쪽은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히 귀로 듣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면은 이건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2,000개 주식 그다음에 뭐 우리가 섹터로 하면 몇 개 될까요? 뭐 업종 구분은 뭐 20개든 30개든 뭐 다 할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네네, 다 할 맞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잘 아는 거,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네네. 거. 또 이제 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섹터들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압축하시면 되는 거죠, 뭐. 예. 제가 바이오 네. 쪽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 귀로 했다가 네. 첫날 박살이 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히스토리는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누구보다도 그 바이오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로 또 몇 년을 또 사실 전공도 아닌데 미친 듯이 좀 팠었던 기간이 있어서 네. 이쪽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투자하는 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체득이 된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지만, 제가 종목을 가이드해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로 이해를 하셔야지, 뭐 바이오 주식 바이오 하라고 해가지고 해볼까 해가지고 뭐 신문 보시고 뭐 누가 카드라 이런 거 하셨다면 큰일 나니까 본인이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다들 접근하지 이제 마시라. 그 정도의 지금 다 수업료를 냈어요. 그래서 바이오 하면 바이오.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이렇게 바이오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주제가 잡힐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바이오는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그건 사실 솔직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잘 사실 모르는데 코멘트하는 게. 제가 공중파에서 네. 공중파가 아니죠. 경제방송에서 네. 대놓고 게임즈 물어보시는데 네. 난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아예 생방송에서 한번 네.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솔직한 게 낫습니다. 네. 차라리. 네. 네. 지금 일단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그냥 훑어보시지 일일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트렌드가 있었다. 지금은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의료 장비 쪽 기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승을 해왔고, 올 하반기에는 제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임상과 관련돼 있거나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바닷가에 누워 있었던 그 바이오텍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그림을 좀 갖춰지는 이제 갖춰가는 회사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 트렌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정비의 전성시대가 온 이유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특히 피부 미용에 대해서 그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되게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잖아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그쪽으로 발전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피부 미용과 관련돼 있는 장비 쪽이 중국과 미국 시장을 일부 업체들이 뚫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올라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바이오텍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데 반해서 이 의료 장비 특히 미용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찍히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었던 섹터였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수익률입니다. 작년 6월 30일부터 올 7월 7일까지의 수익률인데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는데 옆에 보시면 사모펀드 공개 매수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모펀드들이 많고 사모펀드들의 대체적인 목적은 상장 폐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마사지를 해서 되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오리지널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숫자가 나오는 성장 섹터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출현됐다. 송배전 관련주, 2차 전지, 그다음에 지금 뭐 주가는 버벅거리고 있지만 그린 섹터 같은 경우도 역시 성장의 그림을 정부 주도화해서 각국 정부 주도화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뭐 같은 성장이면 기왕이면 숫자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렇죠. 막연하게 갈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금리가 계속 올랐었습니다. 상반기에. 금리 상단이 정해지지 않고 그림이 안 그려지는 상태에서는 바이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매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려다 써야 되고 조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어떤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는 측면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이나 빅딜이 상반기에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으로 보면 그랬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팔아대기만 했었다는 거 빈집 효과가 나온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쪽에 있어서는 뭐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는 뭐 바이오 섹터는 3년을 쉬어간 적이 없다라고 이제 키움증권의 허에민 애널이 예전에 리포팅을 내 가지고 밑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은 그 거래소 같은 경우하고 코스피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비교해 보셨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90년 이후로 2년 이상 마이너스 영역권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2년 이후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마이너스 영역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동의하십니까 이사님도? 이거는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저는 통계가 뭐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있는 게 여기에는 지금 이제 생각보다 작은 그 영역인데 의료장비 쪽을 갖다가 따로 구분을 안 줘놓고 제약바이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섞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말에 조금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게 또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그런데 또 그게 또 올해는 무조건 올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시차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 오르면 내년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저도 요 워딩은 처음 보는데 뭐 섹터라는 게 사실 한번 확 좋았다가 뭐 백배적으로 뭐 조선주 농담으로 물리면 뭐 10년 간다 이러는데 사실은 한번 사이클 주식이 잘못하면 사실은 몇 년을 꽤 오래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연속 3, 4년 내리 안 좋은 적은 없었다. 이런 게 좀 의미 있네요, 나름. 제가 이 바이오 섹터에서 처음 이제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사실 바이오라기보다는 전 제조 개념으로 처음에 접근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에 접근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을 되돌아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급하게 올 연말에 무조건 좋아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올 연말에 안 좋더라도 내년엔 그럼 거꾸로 좋아질 요인들이 많다라는 측면으로 보셨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반기 바이오 섹터의 변수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셀트리온 3사의 합병입니다. 합병이 되면은 셀트리온이 좋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선 이게 이제 어떻게 합병을 하느냐의 이제 차이인데요. 셀트리온이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합병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림을 제시하겠다 이런 측면이라면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시면서 첫 마디가 신약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뭔가의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셀트리온도 좋을 거고 바이오 섹터 전반이 좋아질 건데 만약에 이제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계속 합병 요구가 있어 왔잖아요. 요즘은 또 다시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끌려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사실 합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합병이 되면은 바이오 섹터는 분명한 거는 합병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하방 리스크는 제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시장에 이목을 끌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이 안정이 되게 되면은 이 다 작은 중소형 바이오 섹터들 가운데서 실제 어떤 물론 오늘도 보니까 그 뇌질환 관련된 회사들, 뭐 치매 관련된 회사들 막 폭등하고 난리 났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막 테마식으로 해가지고 검증도 안 되듯이 무차별적으로 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그림보다는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흐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초대형주들이 안정이 돼줘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것 딱 하나는 가장 주시하고 있는 셀트리온 3사의 합병에 대한 거는 3사가 합병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랑 합병이 될 거 아닙니까? 3사 이제 명칭이 없어. 그렇게 되면 코스닥에 그 시가총액 상위 회사 2개가 없어집니다.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 코스닥 시장 내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차지하는 포션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이게 쪼그라드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 그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그 공간을 뭐 2차 전지도 메울 수 있고 엔터테인도 메울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은 코스닥 바이오 제약 쪽에 있는 쪽이 커버를 해가면서 또 다른 대안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요즘 보이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걸로 보면 AI 관련된 AI 의료 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뭐 앞으로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어떤 금년 트렌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합병이 되게 되면은 전체 제약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be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로 앞자를 따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B는 원래는 이제 뇌질환을 갖다 표현한 건데 이제 뭐 굳이 그 콩글리시로 말하면 뭐 브레인 디지즈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원용어로 따지면 이게 뇌병변 뭐 이런 게 이제 엔세팔로파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쓰기에는 좀 이상해서 저도 잘 외워지지도 않고 해서 이제 B를 붙였고요. 그래서 뇌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브레인, 그다음에 A는 ADC 표적항암제, G는 GLP-1이라고 해서 당뇨 당뇨하고 비만 치료 물질이죠. 그 G가 이제 그쪽에 해당이 되고 AI는 AI고요. N은 내쉬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요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저는 비 어게인 그래서 바이오 다시 어게인 이런 각각의 하나의 캐릭터들이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주합한 단어네요. 예. 네, 지금 제가 그냥 조어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바이오 어게인도 된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B로 들어가 가지고 뇌질환과 관련된 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캔비가 이제 승인이 났고요. 도나메맙인가 그게 아마 올 연말쯤에 해 가지고 하나 더 이제 승인이 날 겁니다. 그건 아마 일라이릴리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 하게 되면은 오늘도 보면 이제 치매 관련돼 가지고 진단 키트 뭐 어디서 한 군데서 거의 완성했네 어쩌나 해가지고 또 주가 그쪽 관련된 주식이 올랐는데 그런 테마성보다는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은 이쪽에서 실제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한번 연구 결과나 개발의 진척 사항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뇌질환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요. 비어게인의 B고요. 그다음에 A는 ADC 표적 항암제입니다. 항암 물질을 갖다가 이제 링커에 붙여가지고 암에 직접 붙여가지고 이제 암만 표적해가지고 공격하는 치료제인데 이거는 이제 엔호투라고 하는 제품이 워낙에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쪽이 그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 올해 이제 머크였나요? 저기 시젠이라고 하는 시애틀 제네틱스라고 하는 글로벌 한 탑 20 안에 들어가는 바이오텍을 인수를 이제 430억 달러 약 50조가 넘는 돈으로 인수를 한 게 있는데 이것도 ADC 플랫폼 때문이었고요. 이 ADC의 중요성들이 이제 최근에 막 나오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다케다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딜을 계속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탁 생산하는 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술이 있어야지 그것도 생산이 되니까 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외에 또 이제 ADC 관련해 가지고 링커 관련된 회사도 있고요. 실제 ADC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GLP-1의 시대 G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만 당뇨 쪽 관련돼 가지고 치료 물질이거든요. 비만 당뇨병 치료제들은 다 GLP-1을 다 소재로 쓰고 있는데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냐면 그 싹센다하고 유고비라고 하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싹센다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싹센다 하니까 싹쓸다 뭐 이거하고도 비슷해가지고 이게 사실 강남 사모님들이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난리도 아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다 지금 쇼티지입니다. 이쪽이 지금 없어요, 물량이.
그 쇼티지가 나서 당뇨병 관련된 치료제들까지 이 GLP-1 치료 물질에 대한 쇼티지 이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식사했는데 이거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당뇨가 있어서 당뇨약을 처방받으면 이 비만 치료제를 같이 준다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살 빼고 싶으면 가서 비만 치료제를 받으라고 해서 내가 아니 당뇨가 아닌데 어떻게 그랬더니 가서 달라면 다 줘. 그래서 야 내가 의사한테 가서 그거 비만 치료제 달라 그럴 사람이냐 그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 시장은 일단 수요도 폭발하고 있고요. 당뇨가 미국만 그 난리가 아니고요. 가까운 중국 그다음에 중동 이쪽은 장난이 아니고요. 네. 외신 리포트에 의하면은 2030년 정도 가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당뇨를 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쪽은 심각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쪽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치료제 뭐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롱액팅 기술 적용해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혈당 측정기라든지 네. 당뇨 펌프 이런 것도 우리나라 이제 뭐 이 회사는 거의 계약까지 끝난 상태니까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오플로우라고 하는 회사 네. 아마 이제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 그렇죠. 연말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지금 당뇨 펌프를 개발을 했고요. 이 시장 자체가 초기 개발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핫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쉽게도 자생을 못하고 환경적인 영향도 좀 있죠. 이게 이제 보험 수가 적용도 받아야 되는데 수가 적용하기도 좀 어려운 환경이었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재정 적자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아깝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드트로닉스라는 회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당뇨 쪽 섹터에 대해서는 기계나 이 치료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개발을 하고 있는 대형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AI는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7배, 8배 올라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게 진짜냐 가짜냐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될 문제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AI 의료기기 쪽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기존 기기에 엎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쪽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시장 마켓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 역할을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거는 그 지금 최근에 뭐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는 병의 조기 진단이라든지 진척 결과 같은 진척 정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연장을 시키거나 안정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제 진단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FDA 쪽에서 확 열리기만 해버리면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생존율이나 이런 거를 유병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게 검증만 되면 뭐 의료보험이고 이런데 장애물이 없겠죠. 지금은 초기니까 그죠? 네네. 지난번에 뭐 국내 업체들이 일본 쪽에 좀 뚫은 것 같고 국내나 유럽이나 좀 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FDA에서도 지금 모 회사 탐방 갔을 때 들은 얘기지만 자료가 없다. 니네가 이거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임상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갖고 와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선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펌프 잘 개발해 놓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헐값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런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내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인데 이거는 글로벌하게 지금 시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고요. 옆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은 언급을 해놨고요. 아마 26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메드리갈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3상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가지고 제가 비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래서 올해 트렌드는 글로벌 트렌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뇌질환 B 브레인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ADC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G는 GLP-1 당뇨 비만 그리고 AI 그리고 N은 내쉬 네. 이렇게 해서 요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 하반기에 바이오 쪽 접근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에 관한 걸 아주 오늘 핵심 포인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하나 그 말씀해 주신 거에 종목 하나씩 찍어달라고 이럴 수 있는데 바이오는 종목을 이렇게 몇 개 언급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이 얘기를 해놓고 나면은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했었지 하고 네. 나서 그것만 가지고 또 네. 보시다가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하면은 좋은데 또 네. 성공을 해도요.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보시면 아시지만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6조 8천억 이상을 했던 알테오젠 보시면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4분의 1 이래요. 회사 달라진 거 없고 라이센스 아웃 한 거 임상대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한미약품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100만 원 넘어갔던 거 지금 주가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를 봐야 되는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바이오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